부분 빨리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보겠습니다. 자, 상고시대문학은 집단성, 주술성, 종합예술이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구지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고대 건국신화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국신화의 기능은 안으로는 국가 구성원들을 결속시킵니다. 어떻게 결속시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 단군신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천손의 자손이구나. 그 다음에 주몽신화도 천손의 자손이구나. 이런 네, 민족의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맞죠? 네, 다크로도 자긍심을 높여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어차피 안 나온다고 했지만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작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겠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구정되다가 한역됐다. 구지가 네, 집단적인 노래입니다. 주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서, 황조가, 공무도화가 있습니다. 맞죠? 전승 과정에서 고대가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쭉쭉 넘겨보면은 자, 향가가 출연했구만.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체가 있습니다. 4구체는 왜 4구체입니까? 4줄짜리니까 4구체입니다. 맞죠? 8구체는 왜 8구체입니까? 8줄짜리니까 8구체입니다. 맞죠? 19체는 왜 19체입니까? 10줄짜리니까 그렇습니다. 19체는 시조 형식의 아이디어를 줬다. 맞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한국문학의 유성, 고려가요와 경기체감 등등이 있네요. 자, 고려가요와 경기체감은 어차피 이번에 시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한시는 귀족들이 주로 씁니다. 맞죠? 왜 귀족들이 씁니까? 네, 당연히 한자를 배운다는 것은 귀족이 아니고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은 뭘 썼다? 고려가요를 썼다. 그래서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서 벗어난 게 바로 뭐냐면 정과정이 있습니다. 정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려가요의 특징들과 거의 다 벗어나 있다라는 거. 시조와 가사 등은 여러분 아마 기말고사 때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페이지씩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10페이지만 하면은 끝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지가는 그냥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자, 구지가를 보겠습니다. 자, 거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북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다? 주술의 대상이면서 신령스러운 존재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주술의 대상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신령스러운 존재다. 두 번째. 두 개가 사실은 거의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주술의 대상이면서 신령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제가 굳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다른 시 뭐 있었어요? 이번 시험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정읍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읍사에 나오는 뭐다? 달아 높이곤 다시야 어기야 머리곤 비추시라에서 나왔던 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같은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차이점은 바로 뭐가 있더라? 화자의 태도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거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네,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신령스러운 존재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있다? 호명, 이름을 불렀습니다. 머리를 내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머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뭐더라? 우두머리, 구강. 그리고 이건 뭐더라? 지도자를 말합니다. 맞죠? 그래서 머리를 내어라 했으니까 소원을 요구했다. 주제입니다.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입니다. 만약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구워먹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소원 성취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뭘 했다? 위협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더라? 위협 주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구워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위협인데요. 저런 위협 자체가 결국에는 뭐다? 소원 성취의 의지를 가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읍사와 관련지었을 때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북이는 정읍사에 나왔던 달과 똑같지만 네, 둘 다 기원의 대상에게 기원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뭐다? 대상을 위협하는 주술을 쓰고 있다면 네, 정읍사에서는 뭐라고 있다? 네, 거기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간절한 기원을 통해서 달이시여 달님이시여 높이 돌아서 멀리 비추어 주소서 하고 간절한 기원의 자세로 다르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리를 내어라 해서 머리는 우두머리를 말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른 시랑 관련지어서 말하면 만약에 주몽신화가 있고요. 당군신화가 있습니다. 맞죠? 그 주몽신화에서 주몽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머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군 신화에서 당군이 바로 뭐다? 여기서 머리랑 똑같은 것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황조가 볼게요. 황조가는 시상 전개 방식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선경우정입니다. 선경이 바로 뭡니까? 앞부분은 경치를 드러낸다. 뒷부분은 정서를 드러낸다. 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먼저 경치와 나중에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헐헐하는 저 꾀꼬리, 암수가 서로 다 정답구나라고 해서 꾀꼬리가 나오는데 이 꾀꼬리는 나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황이 대조됩니다. 맞죠?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답인데 나는 홀로 외롭습니다. 이렇게 정서가 대조된다. 그 점에서 이 꾀꼬리는 바로 뭐더라? 객관적 상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까지를 보시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선경우정. 그 다음에 꾀꼬리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조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정서는 바로 뭐더라? 이별의 전환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황조가는 일단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른 시들과 비교해서 보면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공모도화가 나오죠. 공모도화가는 물의 이미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공모도화가는 첫 번째, 님이요 뭐하라고? 물을 건너지 마시오라고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물 보고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물이란 건 사람을 건너가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원, 자 요거는 우리가 괄호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화자의 정서 변화를 과정들을 4개로 해가지고 순서를 뒤집기도 하고요. 아니면 엉뚱한 걸 집어넣기도 합니다. 화자의 정서 변화가 나오는 것들은 공모도화가도 있고요. 우리가 정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미요 물을 건너지 마오 했는데 여기서 물을 건너지 마라는 것은 마오 했으니까 애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물이란 건 사랑을 건너가지 마시오 라는 말이고 이는 끝내 물을 건너가셨네. 여기서 물을 건너갔다는 것은 이별을 했다라는 말이고 그럼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에서 나왔던 뭐더라? 서경별곡에 있었던 대동강이나 아니면 송인에서 있었던 대동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 둘 다 이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 같은 경우에는 물에 빠져서 어떻게 한다? 돌아가시니 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물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물물 해가지고 세 개를 기음리은 디귿 해가지고 세 개의 의미를 물어본 것도 낼 수 있습니다. 네 개가 굉장히 쉬운 시기 때문에 그렇게 낼 수 있다. 그러면 뭐더라? 사랑, 이별, 죽음이다라는 거 요거 세 개. 그 다음에 임을 어찌하겠는가 라고 했는데 임을 어찌하겠는가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찌할까로 볼 수도 있다. 어떤 데서는 임을 어찌할 것인가 어떤 데서는 화자 둘 다 해석이 됩니다. 어찌할 것인가 했으니까 체념과 뭐더라?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 요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하고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황조가 구지가 공모도화가 3개 정도를 배운 것 같은데 황조가와 이 부분이 비슷합니다. 니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돌아갈 거는 서리법이고 진짜로 누구랑 함께 돌아갈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맞죠? 누구랑 함께 돌아갈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란 점에서 결국 돌아갈 사람이 없구나 하는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다? 임을 어찌할 것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체념과 탄식이라는 점에서 이별에 대한 태도가 뭐랑 비슷하다? 네, 황조가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면 밑에 1번, 2번, 3번에서 보면 요 1번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사랑, 이별, 죽음. 만남은 이거는 배경설화와 연관 짓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만남이 배경설화와 관련지에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 백수광부의 안에 또한 어떻게 됩니까? 물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맞죠? 물에 뛰어든다는 것은 물은 순환적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은 하늘로 증발합니다. 구름이 됩니다.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도 나는 남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과 어떻게 하겠다? 다음 생에도 함께 하겠다라는 순환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만남 혹은 재회 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잘 안 가르쳐준다 학교에서 훌륭한 걸 잘 가르쳐 주시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공모도화가 황조가 비교는 요거는 당연히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것도 네,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 있겠죠. 둘 다 이별의 슬픔인데 황조가는 변심이니까 재회의 가능성이 현재는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언젠가 뭐다
상대가 마음만 고쳐먹는다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살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재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네? 제가 그 만남 그래서 제 아내도 돌아가셔가지고 네네. 제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재회에 대한 의지를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라도 만나고 싶다는 것을 말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재회는 아니죠. 그건 이제 뭐냐면 다음 생애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도의 의미지 그게 진짜로 다음 생에 그렇다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다음 생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진이가 방금 말했던 건 우리가 뭐랑 연결시킬 수 있냐면 모죽지랑가 있습니다. 그죠? 모죽지랑가 보면 낭이여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에 다북수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라고 했죠. 그럼 그 다북수 구렁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뭐다? 무덤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무덤에 가서 내가 잘밤이 있느냐라는 말은 내가 저승으로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나를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게 진짜로 저승에 가서 둘이 만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또한 배경설화와 관련 지으면 그러겠다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내세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지 진짜로 뭐다? 네, 거기 가서 만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지가와 공무도화가는 자, 집단이고 주술적, 신화적 세계관. 주술적입니다. 왜냐면 네, 우두머리 지도자를 맞이하기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공무도가는 개인 선정적, 현실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단군신화네요. 단군신화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군신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주몽신화가 조금 더 중요한데 단군신화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본적인 내용에서 살짝이랑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네, 주몽신화와의 비교 정도를 우리가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더라? 건국이념,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만했다. 요거를 만약에라도 주관식으로 준다면 거저주는 거겠죠? 네, 홍익인간. 맞죠? 네, 홍익인간 나오나?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홍익인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것은 뭐 나머지 3333 있었는데 일단 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알아놔야 되는 것은 자, 풍백, 우사, 운사, 비구름 바람이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사회를 알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농경사회 이전은 뭡니까? 유목사회였죠. 맞아요. 네, 근데 농경사회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더라? 통과 의례고요. 햇빛을 보지 않는다는 부분은 금기 제시했습니다. 그랬는데 뭐더라?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단군 왕검인데 단군과 왕검이 더해진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렇죠. 재정일치를 알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마찬가지로 신성성이 있습니다. 그죠? 산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산신이면은 이거는 신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재정일치 사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단군신화에서 추가로 알아놔야 될 것은 환웅과 누가요? 물려. 네, 웅녀가 서로 결합하는 것은 천신과 지신의 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구조 또한 뭐더라? 3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나왔죠? 질문요? 없으시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주몽신화는 우리가 반드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웅서사적인 구조 알아야 된다. 맞죠? 맞아요. 네, 영웅서사적인 구조는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씩 쭉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왕일이었고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한 여자가 누굽니까? 하백의 딸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름은 바로 뭡니까? 유화입니다. 자, 하백의 딸인 것으로 봐서 모계는 바로 뭐다? 모래신. 네, 물의 신의 어떤 핏줄이니까 이걸 지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신 혹은 지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요? 대모수. 그럼 이거 뭡니까? 천신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뭐죠? 압록강가에서 같이 살았는데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통해서 물의 신의 딸과 하느님의 아들을 통해서 고귀한 혈통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고귀한 혈통. 이게 바로 뭐다? 영웅서사적인 구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융화를 집에 두었는데 햇빛이 비쳐 이렇게 색칠되어 있네요.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태양 숭배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당시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태양이 비추니까. 알 하나를 낳았는데 뭐더라? 비정상적 출생이다. 맞죠?
자, 왕이 벌입니다. 개돼지에게 줘도 이거를 갖다가 그 조력자, 양육자를 학교마다 다르게 가르쳐서 이거 굉장히 애매한데 일단은 개, 돼지도 조력자, 양육자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안 했으면 넘어갈게요. 소나 말은요? 아니요. 새나 짐승은요? 아니요. 새나 짐승도 네 맞습니다. 참고로. 거북. 물고기랑 거북이랑 있어요. 그거만 말했어요? 거북이랑 거북. 네, 그럼 이거는 넘어갈게요. 원래는 다른 거 말고 새, 짐승, 물고기, 자라, 그 다음에 오이마리, 협보 요 사람들은 싹 다 조력자, 양육자가 됩니다. 네. 근데 일단 이건 아니라고 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했더니 껍질을 깨고 나왔다. 껍질을 깼다는 것은 뭐더라? 기존의 질서를 깼어요.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라는 말이겠죠. 자, 왜냐하면 알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기존의 어떤 질서, 사회 질서를 의미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다? 기존 질서를 어떻게 한다? 깨뜨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맞죠? 자, 고귀한 혈통, 신이한 출생, 그 다음에 버림받아. 왕이 버려서를 제가 빼먹었네요. 왕이 버렸다. 네, 어린 시절 버림받아. 죽을 고비. 요것들 우리가 알면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햇빛이 비쳐 잉태했다라는 것은 햇빛이 비쳤다는 것은 태양 및 하늘을 숭배했다는 거.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다. 맞죠? 알을 깼다는 것이 껍질을 깼다. 현실에서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 세운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영웅 서사적인 구조 3개 나오나요? 첫 번째 뭐가 왔습니까? 비범한, 고귀한 혈통,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출생, 그 다음에 버려짐, 맞죠? 양육자, 조력자를 만나면 이 부분에 있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안 했으면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맞죠? 이게 바로 뭐더라? 영웅 서사적인 구조에서 비범한 능력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대충 요만큼만 뽁 잘라냅니다. 뽁 잘라내가지고 이 부분에 드러나지 않은 있지 않은 영웅서사적인 구조 중에서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공개월세인데.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주목의 이름 뜻은 우리가 쉽습니다. 맞죠? 자, 마다들 대소가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성장 후 위기다. 맞죠? 자, 성장 후 위기고 그 성장 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물고기와 자라들이 자리를 만들어줬으니까 얘들이 바로 뭐다? 조력자가 양육자가 되는 거 맞아요? 네. 네, 조력자, 양육자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거 진짜 초딩처럼 물어보는 건데 주몽이 뭡니까? 네,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는 결국 자신의 혈통과 신성성을 하는 것이지 이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홍계월전을 배울 때 자신의 능력으로 보다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홍계월은 모든 능력을 맞죠?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주몽은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라 뭡니까?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자,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를 비교했을 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웅의 일생구조가 잘 드러난다라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요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단군신화에서는 뭐더라? 건국과정에서 투쟁이 없습니다. 그냥 뭐다? 곰과 화동 사이에서 어떻게 됐다? 자식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단군이다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잠깐 그대로 이거는 쭉쭉쭉 넘어가서 요 부분 보면 되나요? 자, 요거는 우리가 서동요는 사실은 사구체라는 거 말고는 하트를 왜 그러는 거야? 문학이 하트 장난이야 지금? 저 학생 합니다. 그래. 아니 이게 해석이 진짜 하트가 있어? 진짜? 네. 네, 어쨌든 서방홍준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자 얼어두고는 몰래 19금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서동이를 밤에 몰래 맞동서방 이거 근데 맞동을 왜 서동이라고 바꿔놨어? 이 맞동이 소리가요. 맞동 맞습니다. 맞동바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동은 그 시에나가 나온 거여가지고. 뭐가 나와? 한대화는 서동이 좀 더 많을 것 같다고 서동은 그치. 이게 현대어로 적혀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네, 맞네요. 네, 현대어로 적혀 있으니까 서동 서방님을 또 빼야 돼. 의역을 많이 해놨네요. 네,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서동이를 밤에 몰래 하고 간대요. 요 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세 가지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적 주제를 알아야 되겠죠. 네, 맞아요. 표면적 주제는 뭐다?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이다. 맞죠? 그 다음에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이고요. 이면적 주제는 바로 뭡니까? 선화공주에 대한 적극적 사랑입니다. 자, 이게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 다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 주제는 바로 뭐다?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은 표면적 주제입니다. 맞죠? 이면적 주제는 뭐다? 선화공주에 대한 적극적 사랑입니다. 왜 선화공주에 대한 적극적 사랑입니까? 선화공주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개소리를 했어요. 내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생겼는데. 거짓말을 지어내서 이면적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면적 그거. 네, 이면적 주제는 선화공주에 대한 적극적 사랑이죠.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의 적극적 사랑입니다.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의 적극적 사랑이고 그 적극적 사랑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선화공주를 위해서 선화공주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거짓말로 노래를 지어내서 불렀기 때문이다라는 거. 요게 이제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당시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흔하진 않은데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당시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주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표출되는 시기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선화공주가 이 노래 때문에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맞죠? 네,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노래가 바로 뭐더라? 참요라는 거. 참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요새는 하나밖에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자, 참요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남을 모함하거나 걸뜯는 노래를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앞날을 예언하는 노래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앞날을 예언하는 노래로서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것만 요새 가르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원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가 참요로서 앞날을 예언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네, 실제로 선화공주가 나중에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 이름이 바로 뭐였더라? 서동이었다라는 거다. 맞죠?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모 죽지랑가는 죽지랑을 추모하는 내용이다. 맞죠? 네, 그래서 죽지랑을 추모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다? 죽지랑이 죽었다고 전제하고 봅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참고로 그 현대부는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간본 그림에 모든 것이 우리 시로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현대어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며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나간 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네, 죽지랑의 죽은 생전을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봄이니까. 여기서 봄이면 좋은 것이다. 맞죠?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를 뭐하더라? 그리워하니.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를 그리워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가 몇 번 나오니까 우리 정서 표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워합니다. 자, 지나간 봄을 그리워함이 돼 있는데 지나간 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죽지랑이 살아계실 때를 나는 뭐하고 있다? 그리워하니. 죽지랑이 생전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나를 울게 하는 시름이구나. 모든 것이 울며 시름하는구나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울었습니까? 이건 아닙니까? 이거는 감정이입입니다. 맞죠? 자, 모든 것이 울면서 시름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뭐더라? 화자의 감정이입이 된다. 그리고 화자의 정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움과 시름이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칠하는 것은 다 화자의 감정인데 이 시는 예삼이라고 화자의 정서 표현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나간 봄의 의미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지나간 봄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시랑 고전시가가 지금 같이 엮여서 이렇게 연계돼서 나오진 않는 것 같으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 현재까지 여기서 나왔던 지나간 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여기는 사실은 배경사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황조가로 얘기를 한다면 네, 사랑하는 임과 내가 어떻게 되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어떤 순간들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더라?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모도화가에서 하면 이미요 물을 건너지 마오 했으니까 물을 건너가기 전에 임으로 볼 수 있겠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나를 울게 하는 시름이구나 하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주름살을 지니시는구나. 세월이 흐르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다? 무상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은 여기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 죽지랑의 생전 혹은 젊었을 때 모습이거나 생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름살을 지니시는구나 하는 주름살은 뭐다? 늙음, 오할 죽음. 학교에서 둘 중에 하나로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뭐라고? 한마디로 지나가 봄을 그려가니까 모든 것이 울게 하는 시름이구나. 화자는 그리움과 시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구체의 한가는 두 줄 네 번 보면 되잖아요.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던 죽지랑의 그 모습이 죽지랑의 생전 모습입니다. 이건 뭐다? 지나간 봄에 가졌던 죽지랑의 모습이겠죠? 주름살을 지니시는구나. 늙었구나. 죽었구나. 인생 부상을 느낍니다. 맞죠? 자, 눈 돌릴 사이에 잠깐만 이거를 갖다가 잠깐이라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잠깐만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나 뵙기를 이루리. 요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정서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뭡니까? 재회를 소망하는 것이다. 맞죠? 자, 그리고 낭이어 돼 있는데 이거 뭡니까? 본격조사를 썼고요. 결국 호명과 뭐더라? 영탄을 쓰고 있다. 맞죠? 네. 자, 남을 뭐한다? 부른다. 호명한다. 영탄.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에.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정서 또다시 그리운 마음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서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과 시름과 재회 소망과 그리움으로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에 대해 추상적 정서를 공간화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북송 마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덤으로 한 가지로만 가르친 거 맞아요? 네. 아니면 나머지도 가르쳐 줄까요? 나머지는 험난한 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더라? 네, 다북송 마을을 무덤으로 했으니까 이 무덤은 무덤에서도 잘 밤이 있으리, 함께 지낼 밤이 있으리 해서 이거는 저승에 가서도 당신과 만나겠다 해서 재회에 대한 의지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저승에서라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공무도화가와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죠? 공무도화가 연결시키면 공무도화가에서 누구? 네, 네, 백수 광고의 아내가 사실 이건 설화와 관련 지을 수 있지 시와는 관련 지을 수 없습니다. 맞죠? 시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물에 뛰어들고 나거나 뛰어들면서 그녀가 떠올렸던 시 하면 이 부분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니면 뛰어들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 맞죠?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 그 다음에 밑에 있었죠? 참 기파란가 있었죠? 자, 참 기파란가인데 원래 시구자가는 4줄, 4줄, 2줄이지만 여기서는 뭐더라? 3줄, 5줄, 2줄로 이렇게 세 등분이 해석이 됐더라. 자, 열어 젖히면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룹을로만 해석한 거 맞아요? 네. 네, 요게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양주동. 네, 양주동이라도 열어 젖힌 게 구름인지 창문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 학교에서는 구름을로 봤죠? 그러면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건 구름을 열어 젖히며 돼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리고 있다? 달을 가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구름을 열어 젖히면서 나타난 달입니다. 그럼 달은 구름을 열어 젖히면서 달이니까 이거는 자연물로 상징하는데 자연물로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다른 광명성을 가지고 있죠. 밝음을 가지고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밝음의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구름을 열어 젖히며 나타난 달이 그래서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로 상징했다. 세상에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럼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든 게 관호는 일단 본문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구름을 어둠을 열어젖히면서 나타난다. 그게 바로 뭐다? 기파랑이다. 그는 흰 구름을 따라서 떠가는 건 아니냐? 그러면 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파랑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승으로 보기도 하고 기파랑이 또다시 추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기파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 몇 가지 더 있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 물에 기파랑에 뭐가 있다? 모습이 있구나. 이 모습은 뭐다? 맑고 깨끗하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더라? 조약돌이 있습니다. 조약돌은 뭡니까? 완만하면서도 강직하다. 맞죠? 네, 완만하다, 유연하다, 너그럽다, 부드럽다. 여기 원만하다 있죠? 원만하다, 완만하다 둘 다 비슷한 거니까 괜찮아요?
원만하고 강직하다. 왜? 조약돌은 동글동글하니까 아주 원만합니다. 맞죠? 강직한 이유는 뭐다?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품을 나타냅니다. 그런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구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더라? 화자의 정서가 되는데 화자의 정서는 기파랑의 인품을 어떻게 하고 싶다? 본받고 싶은. 맞죠? 아 같은 경우에 뭡니까? 19제가의 특징이다. 맞죠? 잣나무가지처럼 뭐더라? 높아서 뭐다? 네, 서리를 모를 화랑이요. 이 화랑이 바로 누구다? 기파랑입니다. 그런데 화랑은 기파랑을 비유한 말은 아니고요. 그냥 기파랑 자체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객관식으로 내게 된다면 일단 조금 이따가 나타내 보겠습니다. 서리가 뭡니까? 부정적이다. 그죠? 서리는 고난과 시련, 역경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시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다라고 다른 시가 아니라 어차피 외부식은 아예 안 들어간다고 했죠? 이건 뭐였어요? 이거 뭐겠어요? 요 갈매나무라고 해놓은 거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백석의 남신의주 유독 박시봉방의 맨 마지막에 보면 네, 그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는 구절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걸 딱 놓치지 않는 필기. 네. 그래서 이 갈매나무는 백석의 시 남신의주 유독 박시봉방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나옵니다. 네, 이 갈매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이제 눈이 팡팡 내리는데 산에 바위산에서 혼자 바위 옆에서 홀로 이게 서 있으면서 눈을 맞으면서도 꼿꼿하고 정한 어떤 그런 갈매나무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잣나무 가지와 똑같다라는 것을 아마 학교에서 설명을 하셨나봐요.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기파랑의 인품을 나타내는 것은 달, 냇물, 조약돌, 잣나무 가지 이렇게 4개 하면 기파랑이 되기 때문에 객관식 하나를 내게 되면 흰 구름을 집어넣던가 보죠. 이렇게 해버리면 가리키는 것이 나머지 내과 다른 하나가 되겠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객관식으로 내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당연히 서리라는 거. 네, 그 다음에 기파랑의 모든 인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하나만 딱 꼭 집어라 하면 잣나무 가지만 뽑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들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적음사네요. 자, 요걸 봐야 되나요? 네. 달아 높이 온도다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더라? 광명. 네, 광명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른 광명이라는 점에서는 기파랑이 나오는 네. 달. 저거 가야 됩니다. 일단 제가 자, 달아 높이 온도다시 이거는 어느 행상인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맞죠? 네, 어느 행상인이 아니고 달아 높이 온도다시에서 달이라는 거 뭐더라? 광명을 말하고 그 다음 뭐더라? 자, 여기서는 광명 그 다음에 기원의 대상 안전. 그 다음에 남편의 안전, 그죠? 그 다음에 수고심, 그 다음에 부부의 앞날, 그 다음에 뭡니까? 남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달님이시여 높이, 곰에서 곰은 강세점이다. 높이 돋아서 해서 예상외로 이 시는 해석 문제를 자꾸 물어볼 때가 있는데 머리곰 해석을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곰은 무슨 뜻이에요? 멀리라는 뜻입니다. 맞죠? 달님이시여 높이 돋아서 어기야 멀리 비추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저제는 여러신거 이거 주관식으로 나오면 저제가 잘 나오는데 객관식이면 그렇게 크게 잘 나오기는 힘들고요. 저제는 시장이라는 것이고 이 저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남편이 뭐다? 행상인이다. 그래서 남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말을 찾아서 하면 저제고요. 저제를 통해서 우리는 남편이 시장 상인이다. 여자는 가다 혹은 지내다 라니까 시장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기야 증대를 드대올 시가 되는데 이 증대가 뭐라고 뭡니까? 어두운 곳. 남편을 위험에 빠뜨리는 곳이다. 맞죠? 남편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곳이니까 이 증대는 대조되는 시와 가장 중요하죠. 달과 서로 대조됩니다. 달은 남편을 지켜준다. 맞아요? 증대는 어떻게 준다? 어둠, 안전을 남편을 위험합니다. 서로 대조된다는 점에서 여기서 그럼 증대 같은 경우에는 어기야 증대를 그대에 올체라 됐습니다. 이 증대를 굳이 앞에 있었던 다른 시들과 우리가 억지로라도 연결을 시킬 필요가 없겠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킨다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면 뭐 공무도학에서 나왔던 임이여 물을 건너시 마음에서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는 데서 물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억지스럽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 증대는 일단 모든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 기파랑가에서 나왔던 서리로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거 두 개가 서로 대조된다는 거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느 곳이든 놓고 오십시오. 왜?
내가는데 정글씨라 내가는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두 가지보다 더 많이 해석되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화자의 맞은길, 두 번째는 뭐더라? 남편의 귀갓길로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 시를 다시 보시면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첫 번째 달. 그죠? 달과 진대 서로 대조된다는 거. 진대는 사실은 요 시보다는 뒤에 나올 시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가 뭐냐면 서경별국에 나왔던 대동강 건너편 고실에서 꽃 있죠.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이 바로 뭡니까? 네, 부정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또 다른 여인인데 이 진대는 온갖 남편과 나 사이를 위협하는 모든 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여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달과 진대 제일 중요하고요. 달의 의미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달은 광명성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다 찬 기파랑가에서 있었던 달도 되고 기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구지가에 나왔던 거북이의 머리와도 같습니다. 거북이랑 똑같고 그죠? 남편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이거는 별다른 거고 수호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정과정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정과정에서는 잔월효성이 아르실이다 해서 잔월성이 천지신명인데 여기서 나왔던 달이 바로 그 천지신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달의 의미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달과 진대 서로 대조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뭐다? 저제는 시장이라는 거. 시장은 바로 뭐다? 남편의 취급을 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것이든 놓고 오십시오. 돼 가는데 정글씨라 리을체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걱정이다라는 거다. 맞죠? 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추야우중인가요? 추야우중은 언제 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언제 썼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두 가지로 보는데 최치원이 언제 썼다?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최치원이 당나라에 있을 때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라에 있을 때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보게 됐을 때 첫 번째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을 바람에 오직 괴로이 시를 읊조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가을도 쓸쓸하고 바람도 쓸쓸하다. 맞죠? 쓸쓸함 세상에는 지음 돼 있는데 지음이라는 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인데 이것을 당나라에서 썼다와 신라에서 썼다라고 했을 때 당나라에서 뭐더라? 고국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국의 사람이면 오케이 그리움. 신라로 보게 되면 뭐다?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뭐더라? 세상에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적구나라고 하면 이건 무슨 말이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줄 사람이 없구나. 신라로 보게 되면 나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당나라로 보게 됐을 때는 고국에 대한 그림으로서 고국 사람들에 대한 그림으로 볼 수 있겠다. 맞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창밖을 보니 돼 있는데 이 창밖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소통과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자, 세상과의 소통과 연결의 의미인 창밖을 보는데 상경에 비가 내립니다. 비라는 것은 어떻게 내려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립니다. 맞죠? 하강이면서 차단이 됩니다. 차단과 단절이 됩니다. 나는 바깥과의 소통과 연결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차단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등불 앞에서 나는 만리로 향하는 내 마음이다. 만리라고 하는 것은 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화자가 뭐더라? 당나라에 있다고 치면 물리적인 거리감으로 볼 수 있겠죠. 왜요? 당나라에서 신라까지의 거리감을 만리로 표현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신라로 봤을 때는 뭐가 있더라? 결국에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되는데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감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내가 결국에는 내 뜻을 펼치기에는 너무도 신분의 벽차이나 세상과의 벽차이가 너무도 높구나라고 볼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질문 없죠? 넘어갈게요. 밑에 빠르 자, 제가 야산 독서당이다. 맞죠? 자, 여기는 첩첩과일을 미친 듯이 달려 겹겹 봉우리를 올리니 이건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대칭 구조를 이루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물리니 주체가 누군지도 중요합니다. 이 주체는 뭡니까? 물이 그런 소리를 냅니다. 맞죠? 이 물소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소리를 지척에서도 구분하기 어렵구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봤더니 시비하는 소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 어디의 소리입니까? 속세의 소리죠. 속세의 소리고 이런 속세의 소리는 결국 화자는 시비 거는 소리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거는 화자는 속세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다. 맞죠? 그럼 부정적인 소리밖에 들리지 않으니까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오케이 여기서는 무엇을 했다?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통 산을
둘러싸게 하였다네. 자연의 주관적 변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겠네요. 첫 번째는 뭐더라? 내가 물을 갖다가 정말로 산 전체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흐르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자연의 주관적 변형이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의 주관적 변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습니까? 황진이의 동치달 기나기 방법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 허리를 갖다 싹둑 잘라냅니다. 맞죠? 시간을 잘라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관적 변형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더라? 물을 내가 이렇게 두르게 해가지고 속세와의 뭐더라? 차단과 단절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주관적 변형입니다. 요거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세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아셔야 됩니다. 속세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뭐더라? 시비 거는 소리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는 속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다?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물의 역할이 나옵니다. 물은 바로 뭐더라? 속세와 자연을 어떻게 합니까? 차단하고 단절시킨다라는 거. 요거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이 시는 우리가 이제 추야우중과 비교했을 때 추야우중보다 이 시는 먼저 썼어요? 나중에 썼어요? 나중에 썼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사실 스토리를 연결시키면 추야우중을 언제 썼다? 신라에 있을 때 썼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 신라에서 결국 끝없이 뭐더라? 자신을 알아줄 일을 찾던 화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자신을 알아주는 자가 없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속세를 득지고 자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화자가 궁극적으로 바랐던 어떤 대상들은 바로 뭐냐면 추야우중에 보면 두 번째 지음이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화자는 지음을 원했습니다. 지음이 뭡니까? 상대의 뜻을 알아주는 자이기 때문에 상대와 마음이 어떻다? 통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누구다? 네,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정작 필요했던 것은 뭐더라?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화자가 궁극적으로 바란 대상은 바로 뭐다? 지음이다. 하지만 실제 화자에게 나타난 대상들은 바로 뭐더라? 지비선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해서 볼 수도 있겠다. 맞죠? 그래서 결국 화자는 어떻게 됐다?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송인이네요. 송인은 뭐가 중요합니까? 자연과 인간사가 어떻게 돼요? 서로 대조된다. 맞죠? 자, 비개인 기뚜개 풀빛이 어떻게 된다? 짙은데 풀빛이 짙은데 자연의 아름다움이네요. 자, 그런데 그대로 보면 남포에서 슬픈 노래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뭐더라? 이별의 슬픔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어떻게 돼요? 대조됩니다. 성경우정. 성경우정은 우리가 다른 시에서 배웠는데 어떤 시에서 배웠어요? 황조가에서 보면은 암수서로 정답도 다정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홀로 외롭죠. 자연은 아름다운데 화자는 어떻습니까? 홀로 슬픕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대동강물은 언제 다할 것인가? 서리법이고 이 서리법을 쓰는 이유는 뭐다?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맞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별의 눈물이 어떻다?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고 있더라.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해진다는 것은 가장법. 그래서 이 시는 표현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더라? 서리법. 네, 서리법 어디 나옵니까? 어느 때에 다 할 것인가? 서리법 나옵니다. 또 도치법. 도치법은 왜? 삼행과 사행이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서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니 대동강물은 어느 때쯤 다 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맞죠? 이렇게 두 번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더라? 과장법이 나옵니다. 맞죠? 왜 과장법이 나옵니까? 이별의 눈물이 아무리 많다한들 그것이 어떻게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져서 대동강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이것은 굉장한 과장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시는 성경우정, 그 다음에 성경우정.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동강물이라는 것이 대동강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이별의 정한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도화가에서 봤던 뭐더라? 네, 임이여 물을 건너시면서 나왔던 그 물이 두 번째 줄에 나왔던 임은 그의 물을 건너셔내서 있었던 물이 바로 이별의 공간인데 그런 이별의 공간으로서의 대동강물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맞죠? 네,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 시는 복잡하게 보면 볼 거는 많습니다. 대조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한 생각. 네. 그 다음에 정과정인가요? 네. 네. 정과정 같은 경우에는 누가요? 정서가 모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함인지 사실인지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공식적으로 모함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자, 내 님을 그리자고 운이다니 산적동새나 이스타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님을 그리워하며 울고 지느니 그 모습은 바로 뭐와 비슷하다? 산에서는 적동새는 비슷하다는데 이 적동사가 화자와 비슷하다. 이 적동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더라? 한의 상징물이다 라는 거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화자의 감정이입이다. 화자의 감정이입이라는 점에서 뭐 죽지란가와 비슷합니다. 맞죠? 모든 것이 울며 신호한다라는 점에서 나올 수 있고요. 와우. 첫 번째는 한의 상징물, 두 번째는 화자의 감정이입이다. 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한의 상징물이다, 감정이입이고 요 두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예상외로 황조가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새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엮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세요. 지성이요. 네, 왜냐면 황조가에서 보면은 펄펄라는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 나오니까 나랑 대조됐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는 나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맞죠? 그래서 서로 그렇죠. 이렇게 황조가 나왔던 꾀꼬리는 나와 대조되는데 여기서 나왔던 적동새는 화자와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엮일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이니까요. 알겠죠? 네. 그러면서 아닙니다. 거칠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다. 맞죠? 네. 그러면서 나는 뭘 한다고? 잔월효성이 알 것입니다. 잔월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네, 지는 달과 뜨는 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천지신명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어쨌든 잔월효성이 알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신명이고 이것은 말하는 게 바로 뭐다? 절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뭘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야? 결백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맞죠? 화자는 자신이 굉장히 어떻다? 결백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잔월효성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함을 굉장히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 요거 우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천지신명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전국사에 나왔던 달아 높이곰 도다사와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있더라. 넋이라도 님은 한된 여자라 해서 자신의 소망이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화자가 뭡니까? 화자는 여기서 결백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더라? 자신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자의 충성심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만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벽이더시니는 무슨 말입니까? 헐뜯던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헐뜯던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자신과 임사위를 헐뜯던 자에 대해서 뭐하고 있더라? 원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허물도 첨언없어입니다. 이게 결백을 호소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결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뭐더라? 말인마늘이신데요. 사륵분제. 이거를 한 행으로 묶으면 12명씩. 요거는 왜 적었는지 알겠네요.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 그러지 마소서 해가지고 이 시 전체의 주제는 바로 이게 이 시의 주제가 되더라 하는 거 맞죠? 주제가 되고요. 자, 요 시를 총 다 합쳐보면 몇 줄이다? 11줄이 됩니다. 11줄이 되는데 우리가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되게 짧잖아요. 말인말이신데요, 사륵분데요.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한 줄이 되고요. 두 줄이. 그러면은 총 세보면 몇 줄이 되더라? 10줄로 줄여집니다. 10줄로 줄여지는 거랑 그 다음에 아소해서 초반에 10번째 줄이지만 10번째 줄에 감탄사가 나오는 부분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이게 향각의 여요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향가의 형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노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면 되겠죠? 이제 몇 개 남았는지. 마지막 페이지네? 맞죠? 요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가시리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 가시리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가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시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외로 가시리는 단 한 번의 비유도 없다는 거.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승전결적 구조라는 거, 3, 3, 2조, 3문고, 요런 것들은 우리 다 아셔야 된다. 맞죠? 근데 가시리를 3, 3, 4조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3, 3, 2조입니다. 왜 3, 3, 4조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애들이 자꾸 가시리 세 글자, 가시리 세 글자 읽고 나면서
3, 3, 4로 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더 헷갈리게 되나 오히려? 왜? 나만 같은 경우에 이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염이라고 합니다. 맞죠? 염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염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은 넣지 않습니다.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누구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해서 이거는 임에 대한 화자에 뭐다?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기승전결이니까 승에서 어떻게 돼요? 그 원망이 좀 강화됩니다. 맞아요? 나보고는 어찌 생각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면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더라? 원망이 고조된다는 거. 두 번째는 화자가 어떻더라? 수동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맞죠? 왜? 님이 없으면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화자가 님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뭘 말한다? 원망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맞죠? 날려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잡사와 도리 말하는 무슨 말입니까? 붙잡아 두고 싶지만 누구를 붙잡아 두고 싶어요?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우리는 세 번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체념과 소극적 태도를 할 수 있는데 이 체념과 소극적 태도가 뭐 때문에 중요해요? 서경별곡과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맞죠? 서경별곡에서는 화자는 어떻게 합니까? 임께서 떠나다가 하면 질사배고 나버리고 버리고 살았던 나는 어떻게 하겠다? 임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서러운 임을 어떻게 하겠다?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는 것처럼 다시 오길 바란다. 재회를 어떻게 합니까?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시기는 쉬우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나오냐면 단 한 번의 비유, 단 한 번의 둘러서 표현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표현을 어떻게 한다? 직설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첫 번째로 예상외로 중요하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겠죠? 자, 3, 3이죠. 3호고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가형의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차피 다 알아두시면 기본적으로 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더라? 자, 그거 말고 화자는 기승전결적 태도니까 뭐더라? 갈 겁니까? 갈 겁니까? 나를 버리고 갈 겁니까? 라고 해서 네,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뭐 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랬다가 뭐더라?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갈 겁니까? 라고 해서 원망이 강화됐다라는 거. 원망은 강화되면서 동시에 뭐라고 했더라? 네, 첫 번째로는 원망이 강화됐고요. 두 번째로 거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데 화자의 삶의 태도는 어떻다? 굉장히 님에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죠? 요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붙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다라고 해서 화자는 결국 어떻게 하더라? 임을 붙잡아두고 싶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보내주기로 결정한다는 거. 요것도 중요하다. 맞죠? 자, 체념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 부분이 뭐랑 다르더라? 서경별곡과 완전히 다르다. 맞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서러운 임을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가시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 돌아오시길 바란다. 재회를 소망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뭐랑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온갖 이별의 시와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온갖 이별의 시 어떤 거 있어요? 우리 뭐 있었죠? 공무도화가 있었죠? 가시님을 어이할 거 하고 끝났죠? 그 다음에 황조가 마찬가지로 뭐다? 니와 함께 돌아갈 거 하고 끝났죠. 재회에 대한 어떤 소망들이나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시 자체로 보면. 맞죠? 하지만 이 시는 뭐더라? 재회를 바란다라는 점에서 재회를 소망한다라는 점에서 다른 시들과의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거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서러운 힘을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됐죠? 여기까지 질문 없죠? 가시기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경별곡은 서경별곡 이거 하나 봅시다. 서경별곡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를 1년, 2년, 3년을 화자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화자를 1년, 2년, 3년이 1년은 여자가 남자한테 2년은 남자가 여자한테 3년은 여자가 사공에게 이렇게 배우나요? 아니면 1년, 2년, 3년을 다 독립된 화자로 배우나요? 뭐라고?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배웠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맞죠? 네, 그러면 요 시에서 서경별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다? 네, 이별을 갖다가 강력하게 거부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들어갑니다.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이시에서 제일 중요하다. 맞죠? 서경이 서울이지만 해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바로 보겠습니다. 서경, 소성경. 나는 이것을 뭐한다? 사랑하지만. 자, 그리고 이 두 곳은 바로 뭡니까? 삶의 터전입니다. 맞죠? 자, 길쌈배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화자의 생계수단입니다. 맞죠? 네, 생계수단이고요. 고향은 요게 고향이고요. 어쨌든 그리고 화자가 여성인 것을 드러냅니다. 화자가 여성인 것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뭐더라? 네, 화자의 생계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임께서 저를 사랑만 해준다면 울며 임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인 이별의 거부.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요거 했죠? 기억나시죠? 요거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화자의 태도 가시리와 구분된다는 거. 요거 다시 나오네요. 가시에 비해서는 임께서 나를 서운하게 여기면 다시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임을 보내주는데 이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 보내줍니다. 보내주는 게 아니라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요? 적극적인 이별에 거부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시리와 완벽하게 대조되는데 이거는 진짜 100% 시험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걸 수 있습니다. 진짜. 송유빈을 건다. 이거 너무 사소한가?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꼭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빨리 볼게요.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끈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리법입니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건 대조 아닙니다. 그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거는 그러면 여자, 남자, 여자로 그렇게 해석하면 1년은 결국 뭐다? 나는 님과 이별하기 싫다. 님이 나랑 이별하자고 하면 나는 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님에게 화자가 뭐다? 이별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임을 뭐하고 있다?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맞죠? 네, 그랬더니 이연에서는 그런 여자한테 님이 뭐합니까? 다시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지 마라. 하면서 뭐다? 우리가 이렇게 이별한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까지 끊어지겠냐? 야, 우리의 믿음까지는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나 보내주라. 괜찮다. 나는 너랑 잠깐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니까. 라고 누가요? 임께서 누구에게? 화자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더라? 자, 그랬더니 이제 화자는 임을 붙잡는 거는 성공 실패했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맞죠? 임을 붙잡는 건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사공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3년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 또 세등분으로 봐야 됩니다. 맞죠? 대동강 아즈가, 대동강이 바로 뭡니까? 이별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라고 우리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동강,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무슨 말입니까?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은 뭐다? 이별의 상징적인 공간. 그래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왕. 한마디로 배를 꺼내놓은 누구를 원망한다? 사공을 원망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맞죠? 배를 꺼내놓은 사공을 원망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속담 정도 저번에 말해줬습니다. 맞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시죠. 자, 엉뚱한 것에 화풀이랍니다. 왜? 배사공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더라? 자, 일단은 이렇게 사공한테 어떻게 님을 너가 배를 꺼내놔서 나와 님을 이별하게 만드냐 이 나쁜 사공아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니가시 아즈가 니가시. 니가시가 뭡니까? 너의 각시. 너의 각시가 누굽니까? 사공의 아내를 말하는 거죠. 사공아, 니 마누라 아즈가 니 마누라 럼나 니 음란한 줄 몰라서 지나가는 배에 아즈가 지나가는 배에 태웠느냐? 누굴 태웠느냐? 이거 뭐 손님을 태웠느냐? 님을 태웠느냐? 상관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무슨 말이다? 니는 딴짓하지 말고 너그 마누라 단속이나 잘해라 하는 말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대동강 아즈가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고질이 바로 뭡니까? 꽃입니다. 맞죠?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되어있는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이라는 건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여인을 네, 여기서 꽃이 제일 중요한 게 꽃이 바로 뭐다?
다른 여인이다. 맞죠? 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여인인데 다른 여인이 바로 어떻게 된다? 임을 빼앗아 가겠죠. 다시 말하면 임은 이 다른 여자한테 홀딱 반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대동강 건너편에 누가 있다? 다른 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꽃이라고 하는 건 다른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른 여자를 배 타들면 무슨 말입니까? 임께서 배 타고 건너면 그 여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다? 꼬시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대동강을 못 건너가게 하고 싶은 건데 임을 설득하는 건 1년에서 이미 어떻게 해버렸다? 힘을 빼버렸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한다? 사공한테 다시 말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다른 여인이 돼. 이게 바로 뭐라고? 우리가 또 말하지만 저금사에서 나왔던 뭐라고요? 저금사에서 나왔던 전대가 바로 뭡니까? 남편이 님을 화자로부터 빼앗아가는 위험한 곳이다. 맞죠? 그런데 그것을 서경별곡으로 연결시키면 증대는 다른 여인이 여기서 고주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예상외로 잘 됩니다. 제가 뭐 찾아낸 기발한 거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좀 식상할 정도로 유명하지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년은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보다 이렇게 님을 나로부터 떼어내어가는 그런 사공에 대한 화자의 뭐다?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바로 뭐다? 그런 화자에게 님께서는 화자를 다시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그랬더니 세 번째는 화자는 뭐라더라? 결국에는 다시 사공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설득은 바로 뭐더라?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도 나로부터 님을 빼앗아갈 수 있니? 하면서 사공에게 그 부분을 원망하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뭐다? 한마디로 사공에게 너의 아내 관리나 잘해라 하면서 갑자기 남의 가정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다? 사실대로 말하는. 사실은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님께서 뭐다? 배 타고 건너면 그 꽃을 꺾을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돼서 내가 이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다른 여인을 말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다른 여인을 사공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배를 타고 님을 건너게 해주면 님께서는 다른 여자를 꼬실 것 같다. 그러면 화자는 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화자는 님을 기본적으로 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경별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별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맞죠? 이별에 대한 태도가 다른 시와는 다르게 이 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알겠죠? 그러면 녹화 끊을게요.